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맘입니다.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복직한 지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복직 후 1년 내가 해본 일 이렇다더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복직할 때 제가 정말 많이 망설이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직업적인 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아이는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은데 이제 그런 크게는 그런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상 복직을 해보니까 직업적인 면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기 때문에 조금 적응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지 할 수 있구나. 네,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적응 기간은 뭐 업종 어떤 직종이나 뭐 일에 하시는 일에 따라 다르지만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어떤 그런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주 엄마로만 살다가 일을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다시 직장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적으로는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고요. 많이 두려웠었는데,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좋고, 회사 뭐 직장도 좀 더 가까이 근무할 수 있게 돼서, 어, 직업적인 면은 뭐 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아이에 대한 걱정이 사실 있었는데요. 아이도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우선은 말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작년에는 말을 안 했고, 말을 못 했고, 올해는 이제 말을 많이 정말 잘하는데요. 말하기 전에는 작년엔 좀 힘든 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을 본인이 못 하다 보니까 뭔가 기분이 나쁘다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뭔가 먹고 싶다거나 저걸 만지고 싶다거나 이런 거 표현을 못하니까 그게 울음으로 표현이 되고 짜증을 내고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또 우리 아이는 조금 말이 늦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는 말이 안 되니까 좀 그런 점에서도 뭐 혼자서 그냥 장난감을 갖고 블록을 갖고 논다든지 그럼 재미가 없겠죠. 근데 그랬었는데 올해에는 말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한번 터지니까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한번 터지니까 막 말을 음, 들었던 거를 어느 순간 그 상황이면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과 같이 말하고 장난치면서 소통하면서 놀다 보니까 아이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즐겁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또 뭐 엄마가 데리고 있는다고 해서 꼭뭐 여러 가지 막 발달하는데 막 도움이 되게 자극해주고 매일매일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가서 그런 어떤 발달에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놀이들이나 어떤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또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4시까지는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있고 4시 이후에는 이제 늦게까지는 친구들을 한 번에 같이 모아서 통합 보육이라고 하는데 통합 보육을 하는데 그때 또 선생님이 또 다른 선생님이 봐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선생님이 9시부터 4시까지 본 선생님이 또 아이를 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선생님이 와서 또 아이들을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음, 굉장히 재밌게 잘 놀아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퇴근하고 6시에 땡 하고 퇴근해도 아이 하원하러 가는 시간이 보통 6시 20분에서 6시 한 40분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면 선생님이 아이 이렇게 데리고 손잡고 데리고 나와서 가방이랑 신발 챙겨주시는데 그때 한 5분, 3분에서 5분간은 그냥 그 신발장에 철푸덕 앉으셔가지고 오늘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뭘 하고 놀았는지, 무슨 노래를 들었는지, 간식은 뭘 맛있게 먹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시니까, 되게, 다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막 신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아이가 이런 선생님이랑 이렇게 에너지 있고 활기찬 선생님이랑 같이 오후에 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엄마로서 조금 미안했던 오랫동안 그 어린이집에 있으니까 엄마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조금 많이 좀 컸다면 많이 작아졌어요. 아, 이렇게 선생님하고 재밌게 놀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래서 그런 점, 걱정했던 점들이 사실은 많이, 내가 너무 큰 걱정을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죠? 아쉬운 점은 어쨌든 저랑 남편은 둘 다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둘 다 회사원이니까 9시부터 6시까지는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안 돌아가요. 집이 안 돌아가는 게 첫 번째는 정리가 안 된다. 두 번째는 음식이 조금 아쉽다. 집 정리가 안 되는 거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기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설거지는 식기세척기, 뭐 청소기 돌리고 그다음에 뭐 세탁기 하고 건조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기계의 도움을 어쨌든 최대한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좀 많이 내려놨습니다. 좀 지저분해도 그냥 그대로 그냥 괜찮아. 주말에 정리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내려놨고 저희 남편은 사실 굉장히 깔끔쟁이인데 우리 남편 많이 내려놨어요. 그래서 깔끔쟁이니까 많이 도와주지만 많이 도와줘요. 도와주는 게 아니고 거의 저희는 반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어쨌든 남편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서로 많이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래야만 아이에게 그러니까 나도 힘을 집안일까지 하면 아이한테 갈 에너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내려놨고 음식은 제가 처음에는 예전에는 막 뭐 만들기도 맛이 없더라도 막 제가 직접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반찬 가게 가서 사오고 뭐 배달 음식도 시키고 또 뭐 친정이나 시댁에 가면 주시는 거 이렇게 가져와서 또 잘 먹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에너지를 우리 아이한테 많이 좀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근데 퇴근하고 오면 어쨌든 기운이 없어요. 어쨌든 아무리 회사가 좋고 막 네, 아무리 뭐 편하게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곤해요, 집에 오면. 그래서 사실은 일하는 동안에 아, 내가 오늘은 퇴근하면 우리 아이랑 1시간씩 밖에서 놀아주고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하원하고 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놀이터에서 논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 산책을 하거든요. 그럼 오늘은 일할 때는 아, 오늘 1시간씩 막 산책해줘야지 그러다가도 막상 30분만 산책을 하면 정말 에너지가 그냥 방전이 되는 거예요. 어, 집에 오면 저도 이제 뭐 6시 반 정도 되는데 배고프잖아요. 뭔가 먹지 않은 상태에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돌려고 하니까 저는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지쳐요. 생각보다 많이 지쳐서 그러니까 내가 막 그 어떤 같이 막 놀려고 했던 어떤 그런 마음, 같이 놀아주고 막 책 읽어주고 애한테 막 이만큼 쏟아 부어야지라고 생각했던 만큼 막상 퇴근해서는 안 되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좀 아쉽고 그래서 사실은 집안을 돌볼 사람이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느껴요. 정말 절실히 느껴요. 우리가 많은 걸 내려놨지만 아, 집안을 돌봐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막 다른 사람이거나 그런 건 싫고 사실은 제가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어, 회사도 다녀야겠고 일도 해야겠고 그러니까 돈도 벌어야겠고 아이도 챙겨야겠고 이 두 개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균형을 좀 맞추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뭐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과 육아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아등바등 네, 전 지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음, 근데 만약에 어,
회사를 안 다니고 집에서 있으면 좀 건강도 저는 저대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이도 좀 더 잘 봐줄 수 있을 것 같고, 남편도 퇴근해서 뭐 지금은 둘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제가 만약에 쉰다고 하면 남편도 퇴근해서 운동도 좀 보내주고 좀 그렇게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영양적인 면에서도 좀 많이 챙겨주고, 과일도 씻어 먹고 애 깎아 먹고 해야 하는데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주말에 많이 이제 뭐 과일도 먹고 하려고 하는데, 평일에도 먹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하는데 조금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지금은 돈을 벌어야겠다 하면은 회사에 다니시면서 뭔가, 예, 육아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겠고, 육아가 중요하고 우리 가족의 건강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직장보다는 육아 쪽에 더 비중을 맞추시는 게, 육아와 가정에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둘 다 놓치기 싫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중인데, 사실은 버겁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할 수는 있어요. 저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하고는 있는데 힘들긴 힘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어쨌든 둘 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제가 이만큼 만약에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작년 이맘때쯤 복직하기 전에 유튜브로 검색했던 막 기억이 나요. 복직하면 어떤 삶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무시무시한 삶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걱정하면서 막 유튜브로 막 검색했던 기억이 나요. 복직 후, 육아휴직 후 복직, 뭐 이런 걸로 막 검색을 했던 것 같은데, 어, 그런 내용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할 만큼 주위에 지금 그냥 일반적인 9시부터 6시까지 다니는 직장이 있으면서 지금 휴직을 했고 복직을 한 사람이 의외로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 회사 다니는 언니들도 있고 한데, 언니들은 다 다녀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저는 사실 안 다녀도 된다라는 내용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검색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저의 영상이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복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워킹맘, 육아맘 다 화이팅이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